안녕하십니까. 서천홍 사람꾼 차영결의 변호사입니다. 명재법률 팀장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게임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팀장님 한번 사건 설명 주시죠. 네, 사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40대 남성입니다. 편의상 원고의 배우자를 기녀라고 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입니다. 원고와 기녀는 2007년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아의 자식 한 명을 두고 남들처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어버이날 기념으로 원고의 부모님 댁에 가게 되었는데 기녀가 갑자기 부모님 앞에서 원고와 이혼을 하겠다는 폭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그날 처음 이혼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기녀의 발언에 부모님과 가족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고 원고는 상황을 수습하고 기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고는 기녀에게 이혼을 하고 싶은 이유를 물었지만 기녀는 계속해서 원고와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만 했습니다. 원고는 이혼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기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녀가 쓰는 컴퓨터가 켜져 있어 원고는 호기심에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녀가 쓰던 카카오톡 메신저가 켜져 있었는데 피고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녀는 피고와 야한 농담은 물론이고 서로 디데이를 세며 사귄 날짜도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기녀는 피고에게 이혼 상담을 받기도 했고 피고는 그런 기녀에게 이혼을 하라고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원고는 그들의 대화 내용 중에 피고가 자신의 집 주소를 얘기한 것을 보고 피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왔고 원고는 피고와 기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1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네. 일단은 우리 주장, 피고와 기녀는 게임상에서 만나서 알고 지냈던 사이다. 진짜 사실이었어요. 네.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어떻게 이 소송이 진행이 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일단 게임상에서 애인으로 지냈던 건 맞아요. 네. 게임상에서 서로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런 네, 애정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기녀가 유부녀인 것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게임상 애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애인처럼 이야기를 나눴고 야한 이야기도 했다. 네. 그리고 이게 좀 웃깁니다. 가끔은 기녀가 자기 혼인생활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좀 이혼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네. 근데 그때 들었던 게 의처증이 있고 폭력성이 심했다. 네.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피고가 기녀에게 내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근처 맛집을 알려주고 서로 번호 교환 정도를 했었는데 네. 원고가 그 우리 피고의 카카오톡 사진을 캡처를 합니다. 차량이라든지 현관 사진 이런 것, 그리고 맛집 반경을 다 뒤져요. 네. 뭐 통닭집 이러면 네. 통닭집을 찾아가지고 맛집 반경 막 4km, 5km를 다 뒤집니다. 네. 뒤진 다음에 현관 사진을 찾은 거야. 네. 그리고 차량 사진을 찾았어. 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번호를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때 연락을 합니다. 전화로 나와라.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각서를 하나를 받아내요. 우리 피고한테 네. 각서를 써라라고 하는데 피고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뭐 네. 국정원도 아니고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네가 게임상에서 알고 지냈던 땡땡땡의 남편이 나다. 일로 와가지고 각서를 써라. 그리고 딱 각서 내용도 그래요. 뭐 다시 연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외도 사실을 공개하고 다 처벌받겠습니다. 각서를 써라. 2줄짜리 각서.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 자리에 각서를 썼어요. 그래서 피고들 중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각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서 쓰라 그럴 땐 이건 강요죄거든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각서를 썼어요. 뭐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그런 게 당연히 소송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재판부에 따질 때는 그 재판장님께 이런 사항을 다 말씀드린 다음에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만난 적이 절대 없었다. 지역도 멀고 지역이 굉장히 멀었어요. 뭐 지역 자체가 달랐습니다. 뭐 서울이면은 뭐 부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구 이 정도, 대구도 좀 뭔가 대전 정도 그 정도 거리였는데 지역도 멀고 뭐 그냥 나중에 뭐 만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게임상에서 사귀는 거니까 우리 한번 언제 볼까 이러면은 그 다음에 보자 뭐 이렇게 하고 넘겼지 실제로 만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각서 자체가 원고가 계속 강요를 해가지고 좀 작성한 게 된 거지 나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이런 뭐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된다 이런 거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모든 게 다 증거가 되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다 증거가 되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고요. 재판부가 부정행위 맞다라고 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혼인관계 파탄 났었다라고 증거를 좀 냈는데도 그것만 가지고 혼인관계 파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에 조정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조정이 안 됐습니다. 원고는 굉장히 돈을 많이 요구했어요. 3천만 원 이상 아니면 자기는 조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사실 한 1,500 정도도 오케이라고 했었는데 결국에 판단은 800만 원 나왔죠. 800만 원 나오고 소송 비용 중에 75%는 원고가 내라. 네. 그래서 거의 한 600 정도만 아마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근데 재판장님도 굉장히 좀 웃겼습니다. 이게 피고의 주장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피고가 주장을 하지만 그 위자료 지급 책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부정행위는 정말 광의의 부정행위. 그 뭐 안에서 간통 그 성관계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유명한 판례가 있거든요. 그거에 해당한다고 해가지고 그 게임상에서 애인으로 만나는 것도 부정행위다 이렇게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희 피고 입장에서는 사실 뭐 1,500 정도도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800만 원에 그쵸. 소송 비용 그 75% 원고 부담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낸 거 네. 너무나 좋았던 어떤 성공 사례였고 너무 겁을 먹으셔가지고. 네네 진짜 네. 얼마나 저도 겁날 것 같아요. 갑자기 누가 똑똑해가지고 너가 그 게임상에서 만났던 사람의 남편이다 이러면은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거 혹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네, 이거 그쵸. 부부 사기는 아니냐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텐데 네. 피고들 중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분은 없고 다들 그냥 겁먹어가지고 막 쓰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여러분들은 게임을 하실 때 게임상의 어떠한 사람이랑도 사귀지 마라. 그 사람은 유부남일 수도 있고 유부녀일 수도 있다. 그 사람이랑 뭐 만져줄게, 뭐 내일 보자, 내일은 더 화끈하게 뭐 이런 네. 내용 쓰는 순간 네. 이제 밖에서 똑똑똑 한 다음에 당신 뭐 이거 뭐 서든어택 하시죠? 거기서 연인으로 지냈던 사람의 남편입니다. 네네. 막 이러면서 연락이 온다니까요. 네. 여러분들 큰일 그러지 납니다. 마시라. 네. 그냥 애인은 그냥 현실에서 사귀시고요. 그리고 네. 꼭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라. 네. 오늘의 교훈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서초동 사랑꾼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 명재법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